네, 다음은 이제 신시내티 벵갈스와 인디애나폴리스 콜츠의 경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31대 27 콜츠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이날 경기는 벵갈스가 3개 터치다운 만들어내면서 21대 0으로 앞서갔습니다. 그런데 이 2쿼터 역시나 콜츠도 3개 터치다운을 만들어내면서 전반이 24대 21 석점 차로 종료가 됐어요. 사실 지난주에 레이븐스에게 완패를 하면서 이제 좀 벽에 부딪혔던 조버로우였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육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이제 회복을 하고 나왔을까 좀 궁금하게 지켜봤는데 생각보다 이제 훌훌 털고 좀 나온 모습이었어요. 예. 그래서 경기 초반에 아주 큰 리드를 잡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벵갈스와 조버로우가 이런 큰 리드를 잡아본 적이 없어서 그런지 그거를 좀 지켜나가는 뭐 연습은 좀 안 돼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이제 그러면서 콜츠에게 결국은 역전패를 허용하고 말았어요. 네, 신구 쿼터백 맞대결이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조버루 선수와 필립 리버스 선수가 맞대결을 펼쳤던 경기이기도 했습니다. 이날 경기에서는 이 필립 리버스 선수가 좀 관록을 보여줬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죠. 그러니까 경기 초반에 큰 리드를 허용했는데도 심리적으로 좀 무너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뭐 차근차근히 이제 하나씩 터치다운을 만들어내면서 이제 결국 역전을 해내는 이제 저력을 보여줬습니다. 네. 벵갈스가 이 점수차를 좀 지키지 못했던 것도 좀 커 보인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결국 이제 이 조 믹슨 선수의 러싱이 좀 원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점수를 지키는데 어려움이 있었던 벵갈스였어요. 그러니까 벵갈스가 리드를 지키지 못한 것이 하나가 있고 예. 그 다음에 역전을 허용한 다음에 다시 역전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을 놓친 것. 그렇죠. 이 이제 두 가지 포인트에 대해서 좀 짚어봐야 된다는 생각인데 먼저 첫 번째부터 이제 얘기를 해보면 말씀해주신 대로 이제 믹슨이 54야드로 좀 부진했어요. 그러면서 시간을 좀 태우지 못했던 것 같고 필립 리버스를 머스트 패스 시츄에이션, 그러니까 패스를 강제하는 데까지는 이제 성공을 했는데 네. 그러면 이제 패스 러쉬를 통해서 그 리버스를 좀 제어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이 좀 되지 않았던 것이 이제 페인이지 않았나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네. 거기다가 이제 벵갈스의 세컨더리 선수들도 이 콜츠 리시버진들을 막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었던 또 그런 모습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콜츠의 리시버진이 아주 엘리트급은 아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벵갈스의 세컨더리가 이거를 막지 못했다. 분명히 좀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필립 리버스 선수도 결국은 이날 경기 통틀어 봤을 때 371야드에 3개의 터치다운 그리고 하나 인터셉션을 기록하면서 결국 팀에게 승리를 안겨주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사실 차저스에서 이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팀을 옮기게 됐는데 어쨌든 이제 이렇게 좀 타이트한 상황에서 팀에게 승리를 안겨줬다는 게 좀 리버스에게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이번 경기에서는 수비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데리우스 레너드가 또 빠졌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공백들이 있었는데 이제 공격진 그리고 쿼터백 리버스가 뭐 수비진의 목까지 해줬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중요한 상황들에서 수비 선수들도 좋은 역할을 또 해줬습니다. 디프레스트 버크너 선수가 이제 결정적인 포스다운을 막아냈었고, 그리고 이제 줄리안 블랙몬 선수가 이제 경기의 쐐기를 막는 인터셉션을 기록을 하면서 완전히 승리를 만들어낼 수 있었던 콜츠였는데 역시나 이런 부분들에서 중요한 상황들 선수들이 또 중요한 역할을 해줬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벵갈스 입장에서 보면 재역전을 할 수 있는 이제 두 번의 기회를 놓쳤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말씀해주신 거대로 이제 첫 번째는 벵갈스가 제시 베이츠 선수의 인터셉션으로 이제 공격권을 되찾아와서 네. 이제 상대 진영까지 원활하게 전진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서드 앤 원 상황에서 조 믹슨의 러싱 공격이나 조버로우의 쿼터백 스닉이라는 이제 공격 수단을 놔두고 좀 독특하게 이제 풀백 위치에 서 있던 사마지 피라인 선수에게 공격 시도를 이제 맡겼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결국 실패를 하면서 포스다운이 됐고 이제 거기서 시도했던 필드골이 또 들어가지를 않았어요. 골대 맞고 나왔죠. 그러면서 첫 번째 역전 기회를 놓쳤는데 이 사마지 피라인은 이번 시즌 단 한 번도 러싱 시도를 하지 않았던 선수였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스타 플레이어들도 클러치 상황에서는 긴장을 하기 마련인데 좀 이번 시즌에 활용도가 많이 떨어졌던 선수가 이런 클러치 상황에서 첫 번째 공격 시도를 한다? 좀 이게 과연 선수 개인으로서도 좀 너무 많은 부담이 아니었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어쨌든 중요한 상황에서 도박을 한 거잖아요. 이제 어제 녹화 때도 저희가 얘기를 했습니다만 성공하면 큰 찬사를 받아도 또 실패를 하게 되면 또 손가락질을 받고 명장병이라는 욕을 먹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역전 찬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그 경기 종료 4분을 남기고 4점 차로 뒤지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벵갈스가 공격권을 얻어서 39초를 남겨두고 상대 진영 35야드 지점까지 그래도 잘 나아갔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끝내기 역전 터치다운이 이제 충분히 가능했던 상황이었는데 그 조보로가 타일러 보이드에게 던진 패스가 이제 말씀해주셨던 줄리안 블랙몬에게 그대로 이제 인터셉트가 되고 말았거든요. 그러면서 좀 허무하게 경기가 끝나고 말았습니다. 네. 사실 줄리안 블랙몬 선수가 저희가 드래프트 선수들에 대해서 살펴볼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선수는 부상이 있었는데도 콜츠가 이제 트레이드업을 해서 뽑은 선수였어요. 그리고 무려 3라운드라는 이제 꽤 높은 순번에서 이 줄리안 블랙몬을 뽑았는데 기존의 주전이었던 세이프티 말리 쿠커의 5년차 옵션을 포기하면서까지 이 줄리안 블랙몬을 뽑았단 말이죠. 근데 지금까지는 그 선택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선 4주차 베어스와의 경기에서도 그 경기 막판에 승부의 쐐기를 박는 인터셉션을 기록한 바 있었는데 예. 벌써 두 번째입니다. 뭐 어쨌든 이렇게 팀에게 굉장히 큰 기여를 해주고 있다는 점이 좀 고무적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어쨌든 전반적으로 돌아봤을 때 사실은 벵갈스가 좀 손쉽게 이길 수도 있지 않았나 하는 경기였는데 결국 이제 콜츠가 역전승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런 점수 차를 지키는 법도 좀 배워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러니까 신시내티에게는 매주 좀 새로운 과제 그리고 숙제들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조버로가 이런 다양한 경험을 해본다는 것 네.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싶고 이제 콜츠에 대해서 좀 마무리를 해보면 다음 주에 일단 바이위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약간 손쉬운 이제 디트로이트와의 원정 경기가 있고 그 이후 스케줄이 이제 콜츠 이번 시즌의 성패를 좀 가늠할 것 같은데 볼티모어, 테네시, 그린베이, 테네시 이렇게 아주 강팀들 그리고 또 지구 우승을 다퉈야 하는 테네시와의 두 경기가 압축적으로 있거든요. 예. 그래서 뭐 바이위크를 좀 잘 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신시내티 벵갈스와 인디애나폴리스 콜츠의 경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시카고 베어스와 캐롤라이나 팬서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이 경기는 23대 16 베어스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근데 사실 공격을 잘해서 이겼냐? 그런 건 아니었던 것 같고 좀 수비의 힘으로 이겼던 경기였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그린베이가 패배를 하면서 시카고가 지구 1위로 올라섰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굉장히 의외의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데 역시 베어스는 수비진의 힘이 2018년으로 다시 돌아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좋은 시즌 출발을 하고 있는데 트루비스키를 좀 조기에 교체를 한 것이 좀 더 좋은 영향을 주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하고 일단은 이제 그런 선택을 하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이제 트루비스키 선수가 좋지 않은 퍼포먼스를 보여주고는 있었지만 그래도 성적이 어쨌든 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쿼터백 교체가 쉽지 않았을 텐데 닉 폴스를 과감하게 기용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더 나은 경기력을 현재까지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폴스가 이번 경기 자체로는 뭐 그렇게 눈에 띄는 활약은 아니었어요. 네. 이제 폴스 하면은 그런 빅플레이들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또 전매 특허라고 할 수 있는데 이번 경기에서는 20야드 이상의 빅플레이가 단 한 개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뭐 폴스가 빛났던 것은 아니지만 네. 뭐 수비진의 힘으로 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포인트는 닉 폴스가 잘한다라기보다 닉 폴스가 미첼 트루비스키보다는 낫다는 게 되겠죠. 왜냐하면 이제 트루비스키가 워낙에 턴오버가 많은 선수니까. 그러니까 닉 폴스가 그것보다는 턴오버를 적게 하면서 어쨌든 이제 팀이 이 수비진의 힘을 받아서 이 공격권을 많이 가지고 오면 공격을 어느 정도는 매니징 할 수 있는 선수니까 뭐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수비진이 가져오는 좀 유리한 필드 포지션 이런 것들을 폴스가 좀 잘 활용을 해주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베어스 수비 얘기로 좀 넘어가 보면 왜 베어스 수비가 다시 좋아졌을까 좀 생각을 해봤는데 아직은 제가 뭐 전술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아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다른 요소로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이번 시즌의 테마 화두가 이제 부상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특히 라이너스 같은 팀들은 정말 수비진에 많은 키플레이어들이 부상을 당해서 이미 시즌 아웃이 됐는데 베어스는 이렇다 할 부상자가 없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 칼릴 맥, 아키믹스, 뭐 로버트 퀸, 로칸 스미스, 에디 잭슨, 카일 풀러 이런 선수들이 이제 그 수비 3선에서 뭐 각각의 플레이메이커 역할을 해주고 있는데 이 선수들이 뭐 이렇다 할 부상 없이 전 경기를 뛰어주는 것 자체가 베어스 수비가 좋아진 비결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이 공격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수비에 힘을 받지 못하고 좀 많이 지치는 감이 있었던 그런 지난 시즌의 베어스였는데, 그러니까 선수들 몇몇만 놓고 본다면 워낙에 이제 좋은 선수들이었고, 그러니까 이런 경기력을 사실 보여주는 게 정상적이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 이번 시즌 수비 지표 중에 가장 인상적인 거는 레드존 수비에서 리그 1위를 달리고 있어요. 그래서 상대의 실점을 최소화하는 그런 억제 능력을 보여준다는 점이 이제 베어스의 지금 승승장구의 주요한 원인인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베어스가 정규 시즌 앞으로 이제 일정들이 그렇게 만만치 않은 일정들을 남겨놓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정규 시즌도 그렇고 어쨌든 지금 포스트 시즌을 바라보는 팀이니까 포스트 시즌에 올라가서도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려면 닉 폴스와 공격진이 이것보단 잘해야 된다,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당장 향후 3경기 스케줄만 봐도 램스와의 원정 경기, 세인츠와의 홈 경기, 타이탄스와의 원정 경기입니다. 예. 그래서 어느 경기 하나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람이 앉으면 눕고 싶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베어스가 시즌 전에는 뭐 플레이오프 간신히만 올라가도 정말 기분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그럼요. 했을 텐데, 일단 지금 5승 1패까지 왔기 때문에 뭐 베어스 팬들 그리고 구단은 이제 더 높은 곳을 바라보고 있을 겁니다. 못 참죠. 네, 어떻게 그래서 참아요? 폴스와 공격진이 조금 더 분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펜서스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 일단은 지금 크리스찬 맥카프리 선수가 계속해서 나오지 못하고 있는 펜서스인데, 그럼에도 이제 연승을 달리면서 좋은 모습을 조금 보여주나 했었는데 결국 그 기세가 좀 꺾이고 말았습니다. 저희가 맥카프리 없이 계속해서 연승을 달리는 게 좀 미스테리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뭐 드디어 좀 첫 번째 패배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예. 이제 그러면서 3승 3패 이제 한 발 물러섰는데, 사실 5주차까지 펜서스의 공격력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경기당 평균 전진 야드가 리그 전체 5위에 이를 정도로 굉장히 준수한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이번 경기에서는 결국 공격이 막혔던 것이 이제 패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현지 기사 중에 굉장히 좀 인상적인 표현이 있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베어스의 수비가 이 테디 브리지워터가 패스를 던질 시간을 주지 않았고, 마이크 데이비스는 태클 브레이킹을 하기에는 너무 강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펜서스가 너무 강한 수비진을 만났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브리지워터도 뭐 50%간 넘는 패스 성공률이었어요. 네. 그러면서 4개의 색, 2개 인터셉션을 던지면서 뭐 이번 경기는 좀 부진했습니다. 네. 특히나 이제 서드다운 상황에서의 어떤 공격력이 좋지 않았는데, 서드다운 컨버전이 13번 시도에 3번 성공. 그러니까 결국 이제 서드다운까지 넘어가면 공격권을 넘겨줬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돼서는 이제 뭐 득점을 내고 뭐 역전을 하기가 이제 어렵죠. 예. 그리고 맥카프리의 공백을 아주 잘 메워주고 있었던 마이크 데이비스도 이번 경기에서 50야드 정도로 묶였어요. 그리고 결정적인 펌블 턴오버를 또 허용했기 때문에 이번 경기의 퍼포먼스는 분명히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네. 어쨌든 이제 펜서스가 현재까지 3승 3패, 기대했던 바보다는 괜찮은 성적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이제 향후 2경기가 뉴올리언스, 애틀랜타와 이제 지구 라이벌 경기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이제 이 2경기, 그러니까 이 2경기의 승패 결과에 따라서 향후 시즌의 향방이 좀 정해질 수도 있는 그런 경기들이에요. 그리고 특히 8주차 펠컨스와의 경기에서는 빠르면 맥카프리가 돌아올 수도 있다는 이제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일단은 세인츠와의 경기를 잘 치르고 맥카프리가 돌아오기를 좀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제 요 몇 년간 이 펜서스의 경기를 보는 건 맥카프리가 있기 때문이었거든요. 확실히 없으니까 보는 재미가 덜하더라고요. 어쨌든 좀 빨리 돌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시카고 베어스와 캐롤라이나 팬서스의 경기까지 살펴봤습니다. 다음 이제 뉴욕 제츠와 마이애미 돌핀스의 경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24대0 돌핀스가 셧아웃 승리를 가져갔는데, 경기 내용도 내용이지만 사실 더 큰 논란이 있습니다. 지금 이 경기 마지막에 투아 텅거바일러 선수가 이제 데뷔를 했는데, 경기가 끝나고 나서 투아를 우리는 선발로 내세우겠다라고 돌핀스가 발표를 했습니다. 사실 굉장히 놀라운 뉴스였어요. 예. 그래서 뭐 이진만 위원과도 이제 카톡방에서 그 뉴스에 대해서 뭐 한참 이야기를 했었는데, 네. 뭐 좀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리면, 일단 마이애미가 7주차에 바이위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재정비를 할 시간을 벌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네. 8주차 LA 램스와의 경기부터 일단 투아를 선발 쿼터백으로 쓰겠다 이렇게 구단에서 공식 발표를 한 상황입니다. 네. 처음 이 기사가 나왔을 때 상당히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놀라움을 표했고 저희도 그랬습니다만 어쨌든 그때 당시에는 이제 피츠패트릭의 입장이 발표가 되지 않았던 상황이었습니다. 그걸 전제로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피츠패트릭이 너무 잘하고 있잖아요 시즌 초반에. 그런데 주전 쿼터백을 교체를 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정해진 타임 테이블이 아니었겠느냐, 혹은 뭐 피치 매직과 좀 얘기가 되지 않았었겠느냐라고 이제 저희가 생각을 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현 시점에서 이제 피츠패트릭의 가치가 고점에 왔을 때 주전 쿼터백을 교체를 해야 어떻게 보면 이제 피츠패트릭에게도 더 좋은 미래, 더 좋은 계약이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생각을 저희가 좀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트레이드를 만약에 시도하더라도 더 높은 픽을 받을 수 있고 만약에 내년에 피츠패트릭과 연장 계약을 하지 않았을 때도 다른 팀이 이제 더 높은 금액을 주고 이제 데려갈 수 있게 뭐 그렇게 피츠패트릭을 배려한 조치가 아니겠느냐. 사실 저희는 이제 그런 생각을 처음에 했었어요. 그런데 오늘 녹화 직전에 피츠패트릭의 입장이 좀 발표가 됐습니다. 네, 피츠패트릭이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정말 감정을 가감없이 표현을 했습니다. 얘기를 좀 해드리면 나의 팀 같았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나의 마음이 굉장히 무거웠고 하루 종일 상처를 받았다.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하트브레이킹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이제 굉장히 상처를 많이 받았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덧붙인 얘기가 나는 어제 잘렸고 오늘 나의 하루 일정은 나를 자른 사람과 내가 잘린 이후에 나를 대체한 사람과의 4시간 동안의 화상회의였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좌절감을 드러냈습니다. 사실 이제 워낙 잘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본다면 피츠패트릭이 얼마나 자신의 상실감이 컸을지를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피츠패트릭이 전임맨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여러 팀을 거쳤는데 나의 팀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이제 이런 발언에서 분명히 돌핀스에게 좀 애착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좀 원만한 협의 없이 아마 좀 통보식으로 이제 그 주전 쿼터백 교체 사실이 알려지지 않았을까 이제 추측이 되는데, 뭐 이런 과정에서 좀 피츠패트릭이 많은 상처를 받았던 것 같고, 또 이번 경기에서 투아가 이제 데뷔전을 치렀을 때 네. 피츠패트릭이 사이드라인에서 이제 진심으로 좀 격려를 해주는 모습이 있었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좀 경기 후에 지금 생각지 못한 좀 뒤통수를 맞았다. 뭐 피츠패트릭 입장에서는 그렇게 좀 생각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저는 이제 제 3자의 입장이니까 이 선택은 사실 저는 좀 좋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장기적인 미래를 생각을 했을 때 어쨌든 올 시즌은 돌핀스가 좀 빌드업을 하는 상황이고 달려야 되는 시즌 내년부터잖아요. 내년 이제 텍산스로부터 받아오는 1라운드 픽, 2라운드 픽이 있고, 그리고 이제 더 많은 선수들을 봉합할 수 있는 시즌임을 감안을 한다면 올 시즌은 이제 피츠패트릭 위주로 이제 끌고 가면서 이 다른 선수들의 어떤 이제 구색을 맞춰놓고 거기다가 이제 투아가 1년 동안 이제 NFL 레벨에서의 어떤 수업을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선발로 투입되는 게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마이애미 구단 입장에서 보면 네. 바이위크를 이용해서 주전 쿼터백을 교체해야겠다는 생각을 좀 오래전부터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뭐 투아나 피츠패트릭에게 미리 전달은 안 됐을 수 있지만, 그래서 이지만현이 방금 카톡을 해준 게 돌핀스가 원래 11주 차의 바이위크 일정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바뀌었죠. 이제 여러 팀들의 스케줄이 꼬였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7주 차의 바이위크를 갖게 된 돌핀스였습니다. 그래서 좀 생각지 못하게 그 투아로의 교체 시점이 조금 빨라진 것이 아닌가, 이런 추측을 또 해볼 수가 있겠어요. 네. 사실 이제 마이애미 돌핀스 같은 경우에 암흑기가 워낙 길었잖아요. 물론 이제 중간중간에 이 포스트 시즌 진출을 한 2번 정도는 만들어내긴 했습니다만, 댄 마리노가 은퇴하고 그 뒤를 이어받았던 이제 제이 피들러가 2년 연속 플레이오프를 진출한 다음에 단 한 번도 연속 플레이오프 진출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가서도 이제 와일드카드에서 계속 광탈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길었던 암흑기에서 이제 좀 벗어나는가 싶은 생각이 드니까 이 마이애미가 좀 마음이 급했다라는 생각도 저는 좀 들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마이애미의 조급증을 유발한 요인이 있다면 결국 차저스의 신인 쿼터백 저스틴 허버트의 활약이 아닐까 싶어요. 너무 잘하고 있죠. 그래서 이번 드래프트에서 5번이 투아, 6번이 허버트였잖아요. 그런데 일단 허버트가 너무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뭐 현지에서도 계속
뭐 투아를 언제까지 썩혀둘 거냐 뭐 이런 거에 대한 기사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돌핀스 구단이 그런 여론에도 좀 흔들리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패트릭 마홈스도 16주차까지 벤치에 앉아 있다가 17주차 이 포스트 시즌 진출이 확정되고 난 이후 그 다음 경기에 선발로 나왔었거든요. 그 전까지는 이제 알렉스 스미스가 쭉 선발이었으니까. 근데 그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피츠패트릭이 알렉스 스미스만큼 좋은 선수냐? 뭐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피츠패트릭이 어쨌든 잘 하고 있고 팀에게 승리를 안겨주는 쿼터백이기 때문에 그런 쿼터백을 급하게 내릴 필요가 있었느냐? 어쨌든 이제 플레이오프 진출이 올 시즌 가능하다라고 한다면 쭉 가서 플레이오프 진출이 확정된 이후에 그때 투아를 선발로 내서 좀 괜찮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계속해서 좀 하게 되네요. 그러니까 피츠패트릭이 우리가 너무 떠돌이로 이제 알고 있어서 뭐 그렇게 대단한 선수냐 뭐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지만 네. 이지만 위원이 좀 흥미로운 기록들을 저희한테 보내주셨어요. 예. 그래서 피츠패트릭이 워낙 긴 시간 동안 이 리그에서 살아남았기 때문에 누적 기록이 꽤 대단합니다. 그 기록에 대해서 살펴드리면 피츠패트릭이 기록한 패싱 야드가 34,221 패싱 야드입니다. 이 기록이 역대 31위 기록인데요. 이게 토니 로머, 스티브 영, 트로이 에이크먼, 커트 워너보다 많습니다. 사실 트로이 에이크먼이 뛰었던 시대를 생각을 해보면 그때는 이렇게 패싱을 많이 하는 리그는 아니었으니까 좀 직접적인 비교는 좀 어렵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토니 로머는 최근까지 뛰었던 선수잖아요. 그리고 이제 피츠패트릭 선수와 뛰었던 기간도 꽤 겹치는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본다면 어쨌든 이 피츠패트릭이 그렇게 나쁜 선수는 아니다.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패싱 터치다운 역시도 220개를 기록을 했는데 이것도 뭐 조 플라코, 테리 브래드쇼, 필 심스, 커트 워너보다 많습니다. 물론 이제 커트 워너, 테리 브래드쇼, 필 심스는 옛날 선수들이고 어쨌든 그때 당시에 이 말씀드렸던 대로 이 패스를 많이 하는 리그의 현황이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조 플라코 선수는 어쨌든 이제 슈퍼볼 우승도 한 쿼터백이잖아요. 그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본다면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언급해드린 레전드 선수들보다 피츠패트릭이 더 나은 선수다 이런 얘기는 전혀 아닙니다. 아닙니다. 네. 그렇기는 하지만 이 피츠패트릭의 누적 기록이 우리가 그렇게 무시할 만한 것은 아니다. 예. 이 정도로 좀 받아들여 주시면 좋을 것 좀 같아요. 생각보다는 그래도 나쁘지 않았다. 뭐 이 정도로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충분히 존중을 받아야 될 만한 이제 그런 커리어를 가지고 있는 선수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싶고 저는 뭐 돌핀스 구단의 상황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면 좀 자칫 팀 케미스트리가 좀 깨지지 않을까 좀 그런 우려가 돼요. 아 투아파와 피치파 이렇게 나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뭐 굳이 이제 파벌을 나눈다기보다 선수들이 좀 눈치를 보게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일단은 구단에서는 투아로 결정을 했고 피츠패트릭은 이에 대해서 분명히 불만을 공개적으로 드러냈고 예, 언해피 띄웠죠. 그러면 이제 팀의 중심은 결국 쿼터백이잖아요. 근데 이 쿼터백들 간에 두 선수 간의 갈등은 아니지만 네. 어쨌든 좀 어수선한 분위기가 분명히 만들어질 거란 말이에요. 만약에 여기서 투아가 나왔어요. 나왔는데 잘 못한다? 이러면 문제가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돌이키기도 이제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돌핀스의 나머지 선수들도 이렇게 눈치를 보게 되지 않을까 좀 그런 걱정이 좀 드는 상황입니다. 예, 어쨌든 이런 논란들을 좀 조기에 불식시키려면 다다음 주 이제 선발 데뷔전을 갖는 투아가 굉장히 압도적으로 잘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상대가 지금 LA 램스거든요. 뭐 에런 도날드가 일단은 네. 투아를 잡아먹기 위해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투아의 데뷔전이 뭐 마냥 순탄치만은 않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 싶네요. 예, 자, 본격적인 경기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24대 0. 올 시즌 첫 셧아웃 경기 같은데요. 그러니까 리그 전체를 통틀어서도 이제 첫 번째 셧아웃 경기였고 뭐 제츠가 워낙 떨어져 있었지만 그래도 마이애미가 뭐 칩스나 레이번스 같은 강팀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큰 격차가 날까 했는데 이제 그 격차가 났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오랜만에 셧아웃 승리를 가져가게 된 마이애미 돌핀스인데 마지막 셧아웃 승리가 언제였나 찾아보니까 2014 시즌 LA 차저스가 아니라 그때 당시 이제 샌디에이고 차저스를 상대로 이 셧아웃을 만들어냈었던 돌핀스였어요. 굉장히 오랜만에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다시 피츠패트릭 얘기로 돌아가면 전반에만 3개의 터치다운 패스를 몰아치면서 네. 이제 승부를 결정지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뭐 이제는 주전 러닝백이 됐죠. 또 예. 마일스 게스킨도
91야드의 한 개의 터치다운으로 이제 뭐 힘을 보탰습니다. 수비에서는 사실 이제 FA로 영입했던 바이런 존스 그리고 이제 이번 1라운드에서 뽑았던 코너백 노아 이비노기니 선수가 사실 현재까지는 이렇다 할 모습을 좀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제이비언 하워드 선수가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팀에 있었던 제비언 하워드가 좀 중심을 잡아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경기에서도 인터셉션이 있었는데 지금 시즌 기록으로 보면 총 4개거든요. 이게 리그 전체 공동 1위 기록이니까 뭐 아주 잘해주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마지막 드라이브에서 투아 선수가 나왔고 사실 이제 왼손잡이기 때문에 저희가 보면서 이렇게 하는 장면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패스 시도에서 이제 롤아웃을 했는데 네. 뭔가 좀 이게 이상하다는 느낌이 좀 들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저희가 평소에 보던 쿼터백의 움직임과는 왜 다르지? 했는데 이제 조금 이제 몇 초 있다 생각해 보니 이제 투아가 왼손잡이였던 거죠. 그래서 투아는 그 마지막 드라이브에서 2번의 패스 시도를 했고 일단 모두 성공했습니다. 그러면서 총 9야드 전진을 했는데 뭐 단 2번의 패스였기 때문에 뭐 우리가 이거를 평가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예. 다다음 주에 선발로 나와서 어떻게 하는가가 중요하지 이날 경기에서 뭐 어떤 모습을 보여줬는지는 사실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어쨌든 이 마이애미가 좀 손쉽게 승리를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제치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제치가 이제 유일한 무승팀으로 남게 됐습니다. 그 친구였던 지금 자이언츠 펠컨스가 이번 경기에서 이제 배신을 때리고 이제 각각 첫 승을 거둬갔어요. 그러면서 제츠가 지금 유일하게 0승 6패 팀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자이언츠는 뭐 정말 어려운 승리를 가져갔고 그리고 펠컨스는 사실 승리를 선물 받았잖아요. 사실 이제 제츠가 승리를 선물해줄 친구도 없었고 자력으로 이제 승리를 가져올 만한 그런 전력도 안 됐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뭐 전반적으로 팀 분위기 굉장히 좀 흉흉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집중력이 굉장히 떨어져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번 경기도 샘 다놀드가 이제 부상으로 나오지 못하면서 조 플라코가 이제 주전 쿼터백 역할을 소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뭐 점수를 못 낸 것뿐만 아니라 좀 집중력이 흐트러지는 장면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몇 개만 얘기를 해보면 플라코가 이제 작전 지시를 하고 있는데 뭐 스냅이 되다가 이게 뭐 펌블이 된다거나 아니면 이제 평범한 킥오프 리턴 상황이었는데 그걸 엔드존에서 잡으면 이제 터치백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서 공을 이렇게 제대로 캐치하지 못하고 그 공이 앞으로 튀어나가면서 뭐 10야드 이내 지점에서 공격을 시작하거나 이런 장면들이 있었는데 이거는 뭐 실질적인 야디지 손해도 손해지만 팀 분위기가 좀 가라앉는 이런 보네드 플레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야구로 치면 뭐 주루사나 뭐 수비 실책 뭐 이런 것과 비교를 하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좀 제츠가 이런 플레이들이 나와서는 뭐 남은 시즌에서도 좀 승리를 거두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런 느낌 같은 거죠. 그러니까 1루 주자가 도루를 시도해가지고 포수가 딱 공 잡아서 2루에 딱 공을 뿌렸는데 그게 중전 안타가 되는 그런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안 던지느니만 못한 뭐 주자가 그러고 이제 3루로 가버리는 뭐 그런 것과 좀 비교를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뭐 어쨌든 전반적으로 좀 분위기가 좋지 않은 제츠다. 근데 이 분위기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그런 경기입니다. 그래서 조 플라코 얘기를 조금만 더 해보면 패스 성공률이 50%가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뭐 빅플레이도 단 1개, 서드다운 컨버전이 17번 중에 2번. 뭐 이래서는 뭐 이길 수 없고 4쿼터에는 무려 28야드를 물러나는 색을 당했거든요. 그래서 이 장면에서는 물론 뭐 저는 제츠 팬이 아니긴 하지만 뭐 화가 나기보다는 그냥 좀 헛웃음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예전에 이제 볼티모어 있을 시절에 그때 이제 색을 당하면서 눈이 풀린 적이 한 번 있었거든요. 그 이후에 좀 겁을 먹게 되지 않았나. 그러니까 상대 수비가 들어오는 걸 보면 이제 똥소리 타는 거죠. 무서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들이 좀 나오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제 조 플라코가 이 선발로 나와가지고는 좀 어렵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제츠는 이번 경기 후에도 뭐 저는 이제 자료 준비를 할 때 아담 게이스 뭐 파이어드 뭐 이런 것들을 좀 검색어로 입력을 해봤어요. 혹시나 이제 뉴스가 떴나 해서. 근데 아직까지는 이제 경질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 현지 언론 기사들을 보면 뭐 2가지로 나뉘더라고요. 그러니까 빨리 당장 갈아야 된다 이렇게 좀 강성으로 얘기하는 기사가 있고
또 한쪽은 약간 조롱조로 뭐 트레버 로렌스 뽑아야 되니까 그냥 냅둬라 뭐 이런 기사들도 있더라고요. 지금 감독을 안 바꿔도 로렌스는 제칠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래서 차라리 바꾸지 말아라. 아담 확실하게. 게이츠가 쭉 지을 수 있게 뭐 그런 요지의 뭐 약간의 조롱성의 기사들도 있었습니다. 예, 제가 로렌스라면 대학에서 1년 더 뛰다 올 것 같습니다. 어쨌든 뉴욕 제츠와 돌핀스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